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도형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아요. 도형의 일부 마지막 파트인데 바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다섯 번째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친구에서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건 바로 이 직선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직선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직선을 표현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이죠. 형태, 여러분들 거기 아마 빈 공간이 있을 텐데, 요거를 좀 잘 써놔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보통 직선을 나타낼 때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고, 자, 요 m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x 앞에 있는 녀석을. 기울기다라고 불러주고, 요 n을 무슨 절편? y 절편이다 라고 해서 기울기와 y 절편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뭐합니다? 넘겨서 0을 만들어주는 무슨 표현법이 있다? 방정식의 표현이 있어요.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이 친구를 만약에 넘겼어요. mx-y 플러스 n은 0. 어떤 미지수의 0이 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방정식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직선의 방정식. 그런데 우리가 직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뭐를 찾는 게 관건이다? 기울기와 y절편을 찾으면 이항시키면 그대로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ax,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녀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뒤에 가서 방정식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바로 뭐다? 기울기와 y 절편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기울기를 표현하는 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 당연히 x축,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른다면 얼만큼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게 기울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도 있죠. x축과 이루는 각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다, 45도다, 60도다. 그냥 임의로 그냥 세타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면 밑변 높이가 되죠. 밑변 높이. 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 바로 뭐다?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고 그 밑변이 뭐라고 얘기하죠? x의 증가량을 얘기하고요. y의 뭐를 의미한다? 증가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직선의 표현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거는 기울기와 y 절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와 y 절편을 찾는 게 관건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방정식을 나타내는 게 크게 몇 가지? 네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기울기가 거기는 AB라고 해놨어요. A고요. Y 절편이 누가 된다? B인 뭐가 있다? 직선. 아이,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자명하게 Y는 누가 된다?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요. 기울기와 한 점을 줘요. 기울기를 우리는 m이라고 하고 a라는 점 x1, y1을 뭐한다? 지난다.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어떤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요 x1, y1이라는 a라는 점을 지난대요. 자, 그럼 우리는 기울기는 직선은 기울기와 y 절편으로 나타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요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놓으면은 m의 값은 주어졌죠. 그럼 누구만 찾으면 되죠? 바로 이 n의 값을 결정해주면 된다.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야 되죠. 그래서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y1은 m의 x1 플러스 누가 됩니다? n. 따라서 n의 값은 y1 마이너스 mx1이 된다. 자, 그러면 요 n 대신에 y1 마이너스 mx를 집어넣는다면
자, 여기에다가 y1 마이너스 mx1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으로 묶을 수 있죠.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 뭐가 된다? 기울기가 m이고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다 증명을 해드리지만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두 점, A라는 점 x1, y1, B라는 점 x2, y2를 지나는 직선. 자, 이 얘기는 직선이 이렇게 가요.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 점은 알죠? 점은 알죠? 두 개 있으니까. 근데 뭐가 없다? 기울기.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울기만 찾으면 되죠.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을 뭐라고 한다? 기울기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우리가 누가 되는 친구고 x1, y1이 되는 친구고 이 친구가 x2, y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x의 증가량 누가 됩니다? x2 마이너스 x1. 자, y의 증가량 y2 마이너스 y1이 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기울기가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이 기울기고 여기 위에서 한 점 주는 거 있었죠? 그러면 그냥 이 점 집어넣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색깔 바꿀게요. 구분되게 y는 기울기 m이 이 친구죠.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에 x-x1 플러스 y1이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 소리가 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다? 기울기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 그 다음 여기에다가 꼭 a라는 점을 안 집어넣어도 돼요. b라는 점을 집어넣어도 그 직선의 방정식은 일정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인데 네 번째도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두 점이에요. 두 점은 점인데 바로 x절편을 a라고 하고 자 y절편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할 때의 직선이에요. 자 얘는 일단 저희가 임의로 둘 다 양수일 때를 좀 가정을 해서 갈게요. 뭐 상관없어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친구는 b y절편 이미 나왔죠?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기울기.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이렇게 갔다가 위로 가는 친구죠. 그러면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직선 한번 살짝 볼게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누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귀찮아. 분모를 a로 나눠버릴 거예요. a로 나눠준다, a를 곱해준다. 그러면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b가 되는데 이 친구를요 살짝 넘겨볼 거예요. 넘기면 바로 누가 됩니다? bx 플러스 ay는 ab. 자, 한 번 더 이상하게 ab로 나눠주시면 이 값이 지워지죠. 자, 그러면 남는 게 누구만 남았다? 이렇게 남죠. y는이 아니죠. 이 친구는 방정식으로 보이겠죠? a분의 x, b분의 y는 얼마다? 약분하니까 1이 된다. 그래서 x절편 a분의 x, b분의 y가 1이 된다라고 해서 이 녀석으로 우리가 x절편, y절편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돼요. 자, 따라서 우리는 뭐 x절편, 기울기하고 y절편 주면 뭐 등가 구하는 거고 제일 많이 주는 거는 기울기와 한 점, 두 점,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표현법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우리 문제 한번 살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 몇 번 문제가 있다? 14번이 있어요. 밑에 개념 체크. 자, 5,3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다. 그러면 우리는 y는 m,
x-x1 플러스 y1이 된다. 이거죠. 자, 무슨 말이냐? 지나는 함정 x1, y1, 기울기 m. 그래서 우리는 y는 m의 x-x1 플러스 y1이 직선이라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 15번에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4,2와 1,-4를 지나는 직선. 자, 그러면 1,4,2하고 이 녀석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거죠? x1, y1, x2, y2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는 누가 됩니다? 어떤 친구? x2-x1, y2-y1이 된다. 자, 그렇다면 그대로 y는 기울기 x2 1-4분의 y2 -4 -2에 얘 집어넣을 거예요. x-x1 4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3이고 이 친구 -6이죠. 약분하면 2가 남죠. 따라서 y는 2배의 x-4 플러스 2가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자, 그리고 16번에 자, x 절편 누가 된대요? 4가 되고요. y 절편 누가 됩니다? -7인 직선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어떤 친구다? x 절편 a가 y 절편 b가 된다. 직선은 a분의 x, b분의 y를 더한 게 1이다. 이렇게 정리됐죠? 그래서 x절편 4니까 4분의 x 플러스 -7분의 y는 얼마다? 1이 됩니다. 뭐 조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더 좋겠죠. -7분의 y는 1이다. 이것도 직선이에요. 어떤 표현법? 방정식의 표현으로 만들어지는 녀석이 됩니다. 이 소리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두고 우리가 직선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기울기와 한 점을 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질 때 이 친구들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 줄 수 있으셔야 되고요. 거기 우리 표 밑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 자,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세 점이 있다라는 거는요. 점 세 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A점, B점, C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 위에 B점, C점이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기울기 m이죠. 자, 이 친구도 너무 일자로 그렸는데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m 다시죠. 그러면 두 친구의 기울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니까 꺾인 선이 된다. 일직선이 아니죠. 그러면 일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기울기와 이 친구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심지어 AC의 기울기도 전부 다 같은 경우를 얘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A라는 점이 x1, y1, B라는 점이 x2, y2, C라는 점이 x3, y3가 되겠다. 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색깔 바꿔보는데 AB의 기울기 m이라고 할게요. m과 BC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AB의 기울기 x2-x1분의 y2-y1의 값과 BC x3-x2분의 y3-y2의 값과 AC x3-x1분의 y3-y1의 값이 전부 다 같으면 세 점 A, B, C는 어디 위에 존재한다? 일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되는 친구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가 동일하다. 이거를 반드시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처음 직선 얘기할 때 직선을 x절편, y절편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직선의 가장 기본 형태고 그 친구를 방정식으로 표현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거기 옆 페이지 가면 1차 방정식 누가 됩니다. ax, by, c는 0이다 라는 녀석의 값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뜻은요, 0을 만족하는 미지수 값을 결정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 가만히 보면은 누가 돼버리죠? 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b분의 c다라는 기울기 y절편에 뭐로 표현될 수가 있다? 직선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은 바로 뭐가 되는 녀석이다. 정확한 표현 할까요? 정확한 표현은 2원 1차 방정식이에요. 미지수 두 개짜리의 값을 방정식으로 1차로 표현했다.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줘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이 개수의 값들의 의미예요. A의 값도 0이 아니고 B의 값도 0이 아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거는 뭐를 뜻한다? 아까 전에 표현했던지 y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다라고 하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c가 y 절편이 되는 뭐가 된다? 예, 직선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A가 0을 먼저 했나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그러면 B는 0이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만 남게 된다? 예, AX 플러스 C는 0이다. 이것도 직선이에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C다라는 직선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뭐를 뜻한다? 이렇게요. 자,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놓으면 바로 이 직선을 의미한다. 이 소리가 돼요. 자, 세 번째로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다. 그럼 이 친구도 뭐가 된다? 직선이에요. 어떻게? a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없죠. 그러면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누가 돼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 그럼 이 친구도 바로 어떤 이러한 직선이 됩니다. x축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냥 양수라고 볼게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직선이 돼요. y는 이 녀석, x는 이 녀석, y는 이 녀석이라는 직선. 그래서 x가 나오면 y축과 평행한 직선. 자, y값이 나와 있으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루는 녀석이 됩니다. 라는 거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로 이 친구예요. 자, 이 친구의 값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얘기에서 자, 마이너스 b분의 a가 뭐라고 되어 있죠? 기울기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면 올라가는, 증가하는 상태가 되죠. 자,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뭐가 됩니다. 예, b분의 a가 음수다. 음수라는 얘기는 부호가 다르다 이 소리죠. 이거는 a, b의 뭐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뭐가 된다? 예,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b분의 c가 무슨 절편이었죠? y 절편이었죠? 자, 따라서 누구?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값이 y 절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양수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이거는 a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일 때 이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b분의 c가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하고 똑같다? 예, b, c의 부호가 뭐하다? 다르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요. 플러스 양수 되죠. 따라서 뭐가 되는 친구다? b, c의 부호가 뭐하다? 부호가 같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 B의 부호하고요. 여기에서 A와 B, B와 C 부호가 같은 부호 증가, 같은 부호 Y 절편이 무슨 수? 양수. 자, 다른 부호 그러면 당연히 함수. 다른 부호라고 하면은 뭐가 된다? Y 절편은 무슨 수가 됩니다? 음수.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나는 4분면을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거기 밑에 개념 체크 17번 문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 17번에 보니까 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인데 a는 무슨 수? 음수, b는 양수, c는 음수. 자, 그러면 무슨 부호? 다른 부호. 무슨 부호? 다른 부호. 자, 그렇다면은 y절편 양수 음수, y절편 음수. 다른 부호 증가. 그러면 어떤 모양?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이 소리가 되겠죠. 따라서 지나는 4분면은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납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는 양수, B는 양수, C는 0. C 없어요. 그러면 무슨 부호? 같은 부호, 다른 부호? 같은 부호.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Y절편은 0.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부호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갑니다. 따라서 지나는 4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는요, 우리가 요 개수의 부호의 그 값에 동부호냐 이부호냐, 즉 동부호 같은 부호냐 이부호 다른 부호냐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y절편이 양수가 됩니다, 음수가 됩니다. 라는 녀석을 뭐 할 수 있다?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하고 y절편을 가지고 직선을 표현하고 나타내 줄 수도 있지만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직선이다라고 했을 때요. 꼭 기울기 y절편으로 주는 게 아니라 1차 방정식의 형태로도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다? 그래프의 개형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번호를 선생님이 조금 오타가 났어요. 번호가 4번이 아니라 5번이 되는 텐데 거기 여러분들 5번이라고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별표를 엄청나게 많이 써주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100% 나오는 파트 내용이에요. 물론 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시험에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다 나오긴 하는데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뭐가 있냐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ax 플러스 by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자, a-x, b-y, c-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이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요,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라는 거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소리가 되죠. 그러면 이 한 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두 직선의 뭐를 얘기합니다? 교점을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되는 친구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소리가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밑에 이제 여러분들 칸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임의의 필수
K에 대해 자 뭐라고 나와있다. AX, BY, C 플러스 K에 A-X, B-Y, C-가 0이 지나 이 녀석이 반드시 지나는 점. 바로 이거를 우리가 교점 앤드 정해진 점이에요. 반드시 지나는 점. 이걸 우리는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정해진 점이에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임의의 실수 K라는 말이 있어요. 임의의 실수 K라는 거는 뭐다? 이런 말이죠. 어떤 K가 됐든지 간에 상관이 있다 없다? 어떤 K가 들어가든 또는 모든 실수 K가 들어가든 또는 K값에 관계 없든지 간에 이 식을 만족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얘가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0이 돼야 돼.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도 0이고 A-X, B-Y, C-도 0이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만족하는 점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이 정점, 결국에는 교점이 된다 이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반드시 지나는 점, 그걸 정점이라고 하고 그걸 이렇게 연립식으로 구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정점의 값이 되주십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월달에 나가는 다항식에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항상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식.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이라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교점이고 그걸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르고 어떤 표현으로 나온다?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정점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바로 직선이에요. 무슨 말이다? 두 직선에 무슨 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여러분들 거기 5-2가 됩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걸 직선 이렇게 놓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놓을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자, 그러면 교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겁나 많죠. 무수히 많아요. 얘는 뭐한다? 무수히 많다예요. 정할 수가 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요 사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구한다? 좀 전에 우리가 뭐였었죠? 정점을 지나는 표현이 있었죠. 정점을 표현하는 게 어떤 거였죠? 이거였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에 A-X B-Y C-는 0.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도 X, Y, C 뭐가 된다? 예, 이 친구도 뭐가 된다? 아니야. 이 친구도 직선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이 K가 아까 보였어요. 모든 실수였죠. 그래서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때 반드시 뭐를 준다? 조건을 추가한다. 어떤 조건을 추가한다? 지나는 점 또는 다른 직선.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대부분 많이 주는 게 뭘 준다? 지나는 점을 줘요. 그 말은 뭐다?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요점 어떤 A라는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직선이었죠? 그러면 이 지나는 점을 직선에 그대로 뭐합니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뭐를 결정한다? K 값을 결정해 줄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뭐가 됩니다? 직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거기 밑에. 자, 19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19번 문제를. 자,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에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몇 x죠? x 플러스 5y 마이너스 1은 0. 이거는 기울기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이 점을 지난다? 예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일단 직선을 표현해보자. 그러면 누가 된다? 여기다가 KB 할까요? 아니, 그냥 여기다 KB 할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K에 그대로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바로 이게 엄청나게 많은, 무수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직선들이 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준다고 그랬죠.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점과 누구를 지난다? 원점이요. 이렇게 줬죠. 그러면 뭐다? 여기 원점을 지나는 얘를 찾아라. 그 많은 직선 중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직선인데 무슨 점? 원점을 지난다? 대입. 0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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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몇 K 남죠? 2K가 남겠네요. 그 값이 얼마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 남아있죠?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따라서 K의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가 된다? K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바로 요 직선 누가 된다? X 요거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5y에 이 친구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플러스 2분의 1y 그 다음 플러스 얼마가 된다? 1 이게 되는 친구죠. 여기 마이너스 1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은 0 요가 없어지죠. 양변에 몇 배 하자? 2배 할게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10y 플러스 y는 0. 따라서 띵띵띵 죄송하지만 밑에 칸이 좀 작아서요. 누가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1y는 0이라는 직선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소리. 그래서 반드시 뭐다? 반드시 조건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거기 밑에 정점을 구하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18번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선 K 값에 뭐한다? 관계없이. 그러면 K 값에는 아무 녀석이나 들어가도 되고 자, 항상 뭐한다? 지나는 점. 바로 이 항상 지나는 점,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 이게 바로 무슨 점? 정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거기 보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 플러스 k, 여기 마이너스 1이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k,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0 되려면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면 0 되겠죠. 따라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됩니다. 요거 그대로 연립해 줍니다. 자, 그대로 더해버릴게요. 3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의 값 1이 되고요.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y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봤던 바로 이 정점은 누가 된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것도 지금 뭐예요? 직선이라고 했죠? 이 직선은 무조건 1, 마이너스 1. 다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뭐다? 두 직선의 교점이죠. 그러면 그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직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값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정점에 대한 표현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직선을 나타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직선을 표현할 때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개수의 값에 따라서 개수의 도의 관계에 따라서 직선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자, 두 직선이 있다. 두 직선의 교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직선들과 정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직선 두 개에 대한 위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